5억 1720만 달러입니다. 어제는 줄표로 비어있던 칸입니다. 채워놓고 보니 석 달 반 만에 가장 큰 유입입니다. 오늘 6분이면 이 돈을 숏 청산과 갈라보는 기준 3줄이 남습니다. 오늘의 코인 브리핑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무엇이 이 자리를 바치고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브리핑 3가지입니다. 다시 열린 ETF 자금줄, 되찾은 200일선, 기록 갈아치운 미국 부채,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73,000달러대로 하루 만에 5.6% 올랐고 새벽 한때 73,400달러까지 닿았습니다. 국내에서는 1억 원 선을 다시 밟아 업비트와 빗썸 모두 1억 원을 조금 웃돕니다. 어제 줄표로 비어있던 8월 19일 칸이 채워졌습니다. 5억 1720만 달러로 5월 초 이후 가장 큰 하루 유입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이 하루에 들어온 셈입니다. 블랙록에만 2억 8천만 달러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수수료가 6배 비싼 그레이스케일에도 돈이 들어왔는데 평소에는 빠져나가던 자리입니다. 다만 어제 20일 칸은 아직 다 차지 않았는데 블랙록과 피델리티 자리에 숫자 대신 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줄표는 0이 아니라 아직 내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가격은 200일 이동평균선도 되찾았는데 이 선은 지금 6만 9천 달러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종가가 이 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오랫동안 이 선은 위에서 가격을 누르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이건 이렇게도 읽힙니다. 선을 넘는 것과 그 위에서 버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쪽 확인선은 새벽 고점인 7만 3,400달러이고 아래쪽은 방금 넘어선 200일선 자리인 6만 9천 달러 부근입니다. 오늘의 데이터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와 큰 차이 없이 1,390원 안팎이고 국제금은 4,500달러대, 유가는 86달러 안팎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1.1% 안팎으로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싸게 붙어 있습니다. 국내는 사흘째 따라붙지 않았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1,300억 달러대로 4.7% 늘었습니다. 반면 24시간 청산 금액은 8억 4천만 달러로 전날보다 71.9% 줄었습니다. 롱과 숏은 거의 반반으로 갈려 어느 한쪽으로도 쏠려 있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전체 크립토 시장 기준입니다. 그제 하루 청산은 30억 달러에 가까웠는데 어제는 8억 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청산 규모는 7할 넘게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읽습니다. 밀어올린 힘이 숏 청산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다만 털릴 물량이 이미 다 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큰 일정은 어제로 끝났고 남은 것은 다음 달 9일 국채 바이백 시행과 16일 연준회의입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의회가 시장구조법을 처리하지 못해도 규제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아니라 규정으로 먼저 가겠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 10달 동안 이자 비용은 메디케어를 제치고 연방 지출 2위로 올라서 사회보장을 빼면 가장 큰 항목이 됐습니다. 재무부는 장기 국채를 되사는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 달러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기물 쪽의 유동성을 대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2,300달러대로 하루 만에 3.5% 올랐는데 어제 하루에만 19%가 오른 뒤라 상승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새벽 고점은 2,360달러였습니다. 국내 가격은 320만 원대입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사이에서 가장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이더리움 ETF에도 19일 하루에 1억 8천만 달러 남짓이 들어와 하루 평균의 8배가 넘었습니다. 블랙록 상품에 1억 2천만 달러가량이 들어와 여기서도 가장 컸습니다. 20일 칸은 여기서도 아직 다 차지 않았고 같은 날 두 표에 나란히 돈이 들어온 것은 개별 재료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8월 들어 이더리움 ETF는 들어오고 나가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달 초 나흘 연속 들어온 뒤 이틀 연속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사흘은 유입 규모가 매일 커졌습니다. 유입이 사흘 내리 이어진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방향이 바뀐 것인지는 표를 더 쌓아봐야 합니다. 파생 쪽에서는 과열 신호가 함께 나옵니다. 코인글래스 기준 이더리움의 4시간 상대 강도 지수는 93으로 비트코인보다 높습니다. 통상 70을 넘으면 과열 구간으로 봅니다. 다만 이 지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말해주고 과열이 곧 하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위쪽 확인선은 새벽 고점인 2,360달러이고 아래쪽은 어젯밤 오름폭의 아랫자락인 2,220달러입니다. 리플입니다. 리플은 1.27달러로 하루 만에 14.8% 올라 셋 중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새벽 고점은 1.34달러, 저점은 1.09달러였습니다. 국내 가격은 1,750원 안팎입니다. 리플은 ETF 표가 없어 파생 쪽으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24시간 거래 대금은 100억 달러 수준으로 하루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만큼 뛴 것은 셋 중 리플뿐입니다. 다만 새로 나온 재료는 없고 어제 백악관 회동 이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쪽 확인선은 새벽 고점인 1.34달러이고 아래쪽은 어제 새벽 출발점인 1.09달러입니다. 오늘의 화제 코인입니다.
코인게코 인기 검색 상위에 어제와 같은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입니다. 파생상품 거래를 다루는 플랫폼에서 씁니다. 시가총액은 160억 달러대로 전체 10위권입니다. 어제 다룬 코인을 하루 뒤에 다시 봅니다. 어제 20% 올랐던 가격은 오늘 5% 더 올라 70달러대이고 24시간 거래 대금은 12억 달러를 넘습니다. 급등 재료는 어제 나온 대통령 발언 하나 그대로입니다. 그 뒤로 새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어제와 같아서 대통령의 발언과 가격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어제와 같아서 일정도 조건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 국내 원화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에 있는 하이퍼레인은 이름만 비슷한 다른 코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기준 세 줄입니다. ETF 하루 유입이 5억 달러를 넘으면 다음날 표에서 이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하루 청산이 30억 달러를 넘은 날이면 오름폭의 일부를 숏 청산 몫으로 떼어놓고 셈합니다. 200일선을 되찾으면 그 위에서 종가가 버티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캡처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 표에서 8월 20일 칸은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 칸에 얼마가 찍힐지 숫자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 세 줄이 쓸모가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고 실시간 뉴스와 대응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